일본 정부는 벌써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다. 이제 위험하지 않다. 그걸 이제 도쿄올림픽이랑 같이 엮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후쿠시마를 갔다 왔는데 깊숙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꽤 먼 거리까지 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흙에 잘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집 위에 있던 세슘, 나무 위에 있던 세슘, 공기 중에 있던 세슘, 이게 비가 내리면 다 이게 흙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흙을 긁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껍질 벗겨내듯이 위에만 싹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네마다 다 모아놔요. 그걸 이제 제염토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에 가면 이게요 아직도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어딘가에는 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계속 그 검은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냥 공터에 그냥 이제 쌓아놓는 겁니다. 쌓아놓고 비가 오면 또 물이 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세슘이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또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 검은 포대 위에다가 또 초록색 포대를 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덮어놔요. 배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크기의 그 제염토 더미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게 계속 생기는 중입니다. 공송 경로를 보면 이게 원전에서 살짝 멀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원전 쪽으로 5km 떨어진 정도까지 이 성화가 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너희들 어느 루트로 성화 봉송을 지나갈 거냐 했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귀환 곤란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정부가 사람들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코앞까지 갑니다. 그 이제 세슘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세슘을 검출하는 게 가장 쉽고요.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가 뻥 터졌을 때 세슘이 예를 들면 뭐 10,000개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방사성 물질, 뭐 플루토늄이나 다른 물질은 어느 정도로 나온다. 이 비례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는 이제 전혀 다른 사고잖아요. 이 세슘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른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지 아직 누구도 이걸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WTO에서 이제 수산물 분쟁할 때 2심에서 일본 정부가 체르노빌을 근거로 해서 세슘만 검사하고 1kg당 100베크렐 미만이니까 안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WTO에서 일본이 진 거예요. 사실 1kg에 100베크렐이면 굉장히 완화된 기준은 아니에요. 다른 방사성 물질은 어느 정도냐 이걸 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이제 정부나 아니면 후쿠시마 현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을 때는 세슘, 요오드 요 두 가지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후쿠시마에서는 이제 그 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수 검사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윙 지나가면서 검사를 해요. 후쿠시마 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 공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불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슘이 나오는 그 비율 있잖아요. 국산 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산은 안 나오거든요. 후쿠시마산 쌀은 25베크렐 미만으로 99% 이상이 세슘이 나와요. 이게 1베크렐인지 뭐 24베크렐인지 이건 뭐 모르는 겁니다. 식품의 유통 기준치는 1kg에 100베크렐이에요. 100베크렐이라는 뜻은 그 식품 1kg에서 1초에 방사선이 100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미만이면 이제 괜찮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해볼게요. 100베크렐짜리 고등어가 있었어요. 하루에 200g씩 1년 365일 매일 먹었다. 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고등어를 먹어서 내가 피폭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게 0.1mS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흉부 엑스레이 한 방 빵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이 0.1mS예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에 대한 판단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은 나는 0.1mS는커녕 난 0.01도 싫어, 최대한 안 먹고 싶어. 사람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한 방?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감수하지 하고 먹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100mS의 이 방사선량을 받으면 이거는 암 발생률이랑 비례를 한다, 이게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mS 미만에서는 이걸 위험하다? 이게 아직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미량이긴 하지만 내 일생에 계속 피폭 선량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귀환 곤란 지역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각 지역의 측정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시간 측정 값이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은 1시간에 거의 10마이크로시버트 가까이 피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87mSv 정도를 내 몸에 방사선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생을 거쳐서 100mS를 받으면 나의 암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에 87mS를 받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 측정값 자체가 후쿠시마의 오염을 충분히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세슘이라는 게요, 흙에 잘 달라붙습니다. 상당수의 측정기가 흙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흙 위에 있더라도 밑에 굉장히 두꺼운 시멘트를 시공을 한 다음에 그 측정기를 시공을 해 놓습니다. 측정기 센서는 한 1m 정도 이제 위에 공기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기 중에 이걸 달아 놓으면 측정 값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m를 그럼 띄워 놓은 게 잘못했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공간에 있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때는 어느 정도 띄워 놓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정부가 특별히 잘못했다,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 측정의 환경 자체가 오염 실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중에 달려있는 게 만약에 시간당 8이나 10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 그럼 주변에 그걸 측정기를 땅에 대면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물론 그 자리에 빨리 측정하고 피하면 제가 받는 방사선량은 뭐 많진 않겠지만 좀 찝찝할 것 같아요. 예. 과연 그러면 그런 환경이 올림픽을 치를 때 정말 위험한 거냐 라고 만약에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면 대답이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받으면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아주 미량의 방사선을 받는 게 내 몸에 유해하냐, 암 발생률이 늘어나냐, 그거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요, 연구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방사성 세슘이 아주 미량 있는 흙 위에 내가 서 있었다, 후쿠시마산 반차를 먹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피폭량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높은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둘 다 약간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산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내가 방사선량을 얼마나 받았나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몇 베크렐의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이거는 몇 마이크로시버트구나, 이걸 누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멀리 하는 게 사람의 본능, 가장 좀 상식적이고 믿질 것 없는 대책 아닐까. 그래서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